요즘 K뷰티가 뉴욕을 포함한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막상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크리에이터에게 내 제품을 맡겨야 되나, 이게 굉장히 막막한 숙제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만나러 가는 스타트업이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2020년에 출발해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거를 토대로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와 어떤 크리에이터가 잘 맞는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분석과 매칭을 해주고요. 실제로 해외 매출까지 이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최전선에 있는 누리하우스. Say my name groovy 한 걸음걸이 거울 앞에서 봐 누가 제일 핫해 Look at me now so savage 빛이 나 언제나 뒤끝부터 올라.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하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백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누리라운지라고 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뉴욕에서 저희 커뮤니티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산업들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신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이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하나하우스라는 건물이고요. 이 하나하우스에서 저희가 하우스 오브 K라고 하는 장기 팝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 오브 K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산업들을 이 뉴욕에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제 리테일과 또 팝업과 여러 브랜드 쇼케이스, 그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와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8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줄 서 계신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0시 네, 오프닝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이 저희 하우스 오브 K의 그랜드 오프닝 데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즌 1을 8월 말까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발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RSVP를 거의 2,000명 넘게 남겨주신 상태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곳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날 이벤트이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같은 게 있습니다. 어제 좀 놀랐던 게, 오늘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10시에 오픈인데요. 전날 오전 9시부터 줄을 서신 분들이 계세요. 전날 오전 9시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우리가 이렇게 서주는 게 또 좋은 바이럴을 일으킬 테니까 좋은 행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와, 진짜 이 K뷰티가 뉴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3개월 동안 몇 분 정도 방문을 예상하시나요? 저희도 그냥 추정치로는 한 5만 명 이상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5개 브랜드가 총 3개월간 이 팝업을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포테라는 브랜드와 VT 코스메틱, 그리고 아임프롬이라는 브랜드가 참여해 주셨고요. 또 뒤쪽에 보면 이제 토코보라는 브랜드와 또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메인 팝업을 여신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이 저를 모시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다른 리테일 샵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구성과 프로모션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누리하우스를 창업하시기 전에도 그 K뷰티 쪽으로 사업을 좀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저는 2010년도에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도 꽤 알려진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K뷰티가 큰 흥행을 하기 전에 이 시장에 진입했고, 아직 해외 시장이 중국밖에 없던 시절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그 확장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브랜드와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소셜미디어를 통한 어떤 마케팅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뷰티 브랜드 최초로 막 100만 단위의 구독자를 달성할 정도로 좀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저희가 크리에이터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뷰티 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와는 모든 관계가 종결이 됐고 누리하우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경험들이 누적돼서 지금 이런 행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마켓을 보고 누리하우스를 창업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좋은 브랜드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인프라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막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또 거기를 통행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로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그 아쉬움들을 이제 두 번째 사업에선 풀어보고 싶었고요. 물류나 뭐 결제나 커머스 솔루션이나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고, 그러면서 잡았던 영역이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최근에 전 굉장히 재미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게요. 원래는 이제 소수의 인플루엔서들만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이즈가 작은 나노 마이크로와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규모의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산업과 결합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일종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 산업과 교류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간에 어떤 커넥션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몇 년째 깊이 파고 있는 중이에요.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AI가 발전하고 또 굉장히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제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직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직업도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스탠다드가 맞춰지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현돼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나 그 직업이 작동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그들의 도구도 동일하고 스킬도 동일한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수요도 되게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소셜미디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건들 수 없는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려줘야만 하는 요소들이 이 직업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원하는 대표 산업으로 뷰티를 보고 있고 또 뷰티 외에도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산업들과의 케이스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들이 실제 산업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산업의 발전이 또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설계하고 싶다. 약간 그런 좀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낼 수 있다면 사실 저희 회사도 꽤 멋진 회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누리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몇 명 정도 있나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크리에이터들의 계정을 분석하고 연락이 가능하고 동원할 수 있는 그 규모는 한 300만 명 가량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정제된 숫자는 120만 정도가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있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의 약 한 20만 명 가량이 저희 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하우스 뉴욕 지사장 진 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하우스 오브 K 하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하우스 오브 K 자체를 10월부터 총괄 기획을 하고 디렉팅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먼저 이 공간 말씀드리면서 하우스 오브 K는 실질적으로 K-뷰티, K-드라마, K-패션 전체적인 지금 트렌드가 K-웨이브가 있는 거를 뷰티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컬처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요즘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경험과 인게이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비주얼라이즈하게 담아낸 부분이 있고 딱 보시면은 저희가 한국적인 헤리티지 그 뷰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선 미녀 같은 그 베이스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적인 것과 되게 컨템퍼러리한 부분들을 접목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하우스 오브 K는 누리하우스가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K뷰티 에비뉴와 또 하나하우스가 새 주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K뷰티 에비뉴는 동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는 리테일 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K뷰티 에비뉴에서 이번에 본인들이 판매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100개 브랜드에서 또 가장 엄선된 제품들을 이곳에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셀렉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다시 뷰티 위에 F&B가 뜨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F&B 섹션으로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 메인은 마차. 진짜 one of the best. 그리고 저번에 이제 사람들 와서 이 피드백을 봤는데 진짜 미국 애들이 여태까지 먹어본 마차 중에 최고의 마차라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한국적인 건 가미해서 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매출이 2023년도에 비해서 껑충 뛰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때 2024년도 매출이 공개된 게
얼마였죠? 한 40억 가량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껑충 뛴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매출로는 그렇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아직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회사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크리에이터의 관계성을 강화시켜드리고 실제로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잘 먹혔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게 강화되면서 그래도 2배 가까운 성장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저희는 BM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단계는 폭발적인 매출의 성장이 물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저도 욕심은 나지만 조금 더 토대를 다지고 좋은 구조를 짠 다음에 보다 확실하게 저희의 가치를 전달드릴 수 있을 때 매출을 키워야겠다 혹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토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VC에게서 또 투자를 받으셨다고 제가 읽었는데 그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해서 받은 투자 금액은 60억이 조금 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좀 재밌는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엑셀러레이팅 펀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초기 기업에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개한 적은 없는데 10개 조금 안 되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 회사들과 또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에서 더 성공적인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미의 거점으로 이제 뉴욕을 네. 잡으신 건가요? 맞아요. 네, 뉴욕을 선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죠? 사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1년 동안 700명 정도를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기업과 더 깊이 연결되고 직업으로서 성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 더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변사님께서도 크리에이터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느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약 2만 명에서 3만 명 가량을 모아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만으로는 이제 한국 산업의 해외 진출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다른 국가에도 거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네. 도쿄도 가보고 호치민도 가보고 싱가폴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해서 되게 다양한 도시들을 탑핑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뉴욕까지 확장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전 뉴욕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네. 출장으로만 왔다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좀 과감하게 뉴욕에 진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뉴욕 지사를 맡고 계신 저희 지사장님께서 되게 저희의 소중한 고객이셨는데 이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냥 덜컥 저희가 진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그래도 꽤 자리를 잡아서 네. 이런 하우스 오브 K 같은 행사도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의 메인 컨시어지, 네. 이게 하우스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호텔 같은 레지던시 컨셉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한국적인 거지만 여기에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와서 리테일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3달 동안 하는 뷰티 클래스, 메이크업 클래스, 요가 클래스, 그 다음에 저희 되게 재밌게 마차 가지고 그 DJ 나이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들 레지스터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000명 오는 순서대로 키를 준비해서,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그렇구나. 네. 네, 나눠주고요. 이거는 1000명의 그 고객들이 이제 지금 다 줄 서 있는 게 이거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받으면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마차 10% 디스카운트, 뷰티 섹션도 디스카운트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페이드 티켓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네. 수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미리 익스클루시브로 먼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열면은 들어와라. 뭐 그런 컨셉이 컨셉으로 너무 좋네요. 네, 만든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또 하나 애드하고 싶었던 건, 아까 뷰티가 베이스고 F&B가 베이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컬처. 이제 지금 현재는 약간 한국적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아주 유명한 세라믹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작품 전시 섹션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게 됐고, 또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패션 디자이너하고 콜라보한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한국적인 평상을 구상을 하면서, 이분도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이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한복으로 올해 뉴욕 패션 릭을 그래요? 오신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주얼리도 되게 유명한 분하고 콜라보해서 이게 다 핸드메이드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뉴욕 패션 위크에서 핫하게 소개가 됐던 분이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이분들 모셔서 이게 3개월 동안 전시가 되고, 그분의 되게 좋은 작품이 또 이렇게 한 달마다 바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저희 로고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디테일인데, 제가 뉴욕에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원단 시장, 광장 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실질적인 로고 저희 디렉터가 디자인한 걸로 해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저런 커튼 원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찾을 수도 없어서 저 부분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저런 느낌의 원단, 저 가운데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구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제 이 공간은 1층과는 다르게 1층은 이제 상설 개념으로 3개월간 유지되는 세팅이고요. 이 공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서울 뷰티 라운지라고 이름 지은 공간은요. 저희가 시즌 1을 8월 말까지로 정의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여기서 팝업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케어 중심의 브랜드도 있고, 더마 라인, 그리고 펫케어, 또 서플리먼트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네.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각기 다른 브랜드들이 다 K뷰티의 새로운 웨이브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의 이 행사의 성과들을 보고 더 다양한 국가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제 이 공간에서 챕터 1이 끝나면 이제 챕터 2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액티베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뷰티 산업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되게 유명한 뷰티 매거진과 함께 미디어 데이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공간에서 단독 쇼케이스를 원하는 브랜드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 그 그래요? 브랜드들과 함께 별도 행사도 진행하고, 네. 또 저희가 뭐 메이크업 클래스, 또 뷰티 클래스, 또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어떤 팬 사인회, 뭐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챕터 2는 그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직 챕터 3와 4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려면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작년에도 사실 큰 규모 행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아쉬웠던 게 단발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교류하거나 소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았고, 또 그 기간 동안 같은 컨텐츠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 실험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고 하면서 좀 이 공간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그 성과들이 누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브랜드들이 아무리 많은 마케팅 이벤트와 뭐 팝업 이벤트를 해도 여기서 실제 매출이 전환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리테일을 결합시켰고, 그 실제로 방문해서 브랜드와 교류한 고객들이 물건도 사고 소문이 나면서 실제적인 매출로 전환되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순히 팝업 공간으로서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제도 되게 인상 깊었던 건데, 한 되게 유명한 큰 채널의 이제 뷰티 총괄 바이어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기꺼이 자주 방문해서 교류하고 싶다, 네.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이 그런 면에서의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리하우스의 비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뒤는 누리하우스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게 목표이신지. 이 하우스 오브 K를 준비하면서 이제 불현듯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이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리테일도 크리에이터들과 결합될 때 성장할 수 있고요. 브랜드도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여러 산업들이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다 결합돼서 굉장히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수록 크리에이터들이 저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견고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시도들과 도전들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5년 뒤를 바란다면 저희는 뉴욕에서 했던 활동과 같은 어떤 거점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의 교류가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또 취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